제 친절한 형제들의 전문가 허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한 차례 또 시장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달러가 반등하면서 거기에 따른 통화시장과 그 안전자산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어저께 발표되었던 원유재고 지표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진행되었던 제롬 파웰의 연설에서 미국 연준은 이번 3월달에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했을 때 이번 연도 금리에 대한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이후에 달러가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반응하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달러가 급등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한다면 또 달러가 어떻게 또 향후 움직임이 있을지, 또 달러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해외 선물의 방향성이 바뀌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시장 포커스로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3월 1일, 오늘은 오후 6시입니다. 벌써 3월이네요. 네,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번 연도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자, 좀 더 꾸준하게 또 시장 포커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면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될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도록 하죠. 먼저 쭉 보시면은 미국의 경제지표가 가장 좀 눈에 띄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10시 반에 공개가 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또 동시간대에 개인소득, 개인지출 역시 발표가 됩니다. 자, 핵심 PC 가격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는 물가지수와 관련성이 아주 높은 경제지표입니다. 그런 만큼 고용지표와 물가지수 관련지표가 동시간대 발표되는 만큼 시장에 한 차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ISM 제조업 가격 지수가 ISM 제조업 PMI가 12시에 공개가 되죠. 여기에 따라서 또 해외 선물 시장이 바뀔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은 3개짜리입니다. 자, 조금 더 가시면은 네,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지표는 이후에 없습니다. 천연가스 재고량이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12시 반에 어제 발표되었던 원유 재고의 영향을 받아서 한 차례 또 급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더 힘을 보탤 수도 있지만, 또 유가가 어떻게 오늘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본격적으로 잡아보도록 하죠. 자, 5일은요, 어저께 한 차례 하락하면서 61.5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미국 원유 재고는요, 미국 원유 재고는 다시 한 차례 증가하면서 2.2%가량 하락을 이어왔는데요. 자, 어제 발표되었던 원유 재고는 애시당초 예상치인 2.4 밀리언을 더 상회하는 3.019 밀리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쭉 원유 재고 지표의 발표 동향을 보시면은요, 저번 주에 증감을 했지만 오늘은 이번 주에 발표됐던 원유 재고는 증가를 하면서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한 차례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64.50달러 돌파할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하게 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한 차례 64.50달러에서 강한 저항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57.61달러의 57.50달러 라인에서의 반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71달러 선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64.50달러를 돌파하는 마니아가 지금으로선 최대 관건이긴 한데,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무난하게 돌파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매수 추세선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수 추세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한 차례 물론 전파동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락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하단 매수 추세선에서 지지 반등으로 인한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61.50 라인에서 강한 지지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61.50달러 한 차례
한 차례 매수 진입을 해야 할 만큼 강한 지지선인 건 사실입니다. 자, 매수 여기서 반등했을 경우에는요, 무난하게 중심 추세선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60 전파동의 고점이 66.39달러를 돌파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61.50 라인 매수 진입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대응은요, 일단 1차적으로는 64.50달러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추가 하락했습니다. 어저께 달러가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차트가 죄송합니다. 달러 차트가 자, 달러가 어저께 한 차례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금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뭐 90.50포인트 그리고 88.50포인트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은 91.50달러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91.50달러에서는 다시 하락하면서 85포인트까지 최대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 역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달러의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금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가 유리해요. 1305라인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1305라인선 그대로 매수 진입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 그대로 유로로 넘어가서요.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어저께 내려왔습니다.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하락했는데, 역시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유로를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게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로는요, 상당히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가 내려왔죠. 1.26 라인선 저항으로 인해서 내리눌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뭐 매수 추세를 형성하고 있지만 전파동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을 때 매수 추세선이 이탈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하단 추세선에서 지지선 반등으로 인해서 아직 뭐 이탈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추세선 제대로 그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탈된 건 아닙니다. 자, 추세선에서의 추세선 지지 반등으로 인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반등하진 않더라도 무난하게 200틱 내지는 150틱 내지는 200틱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줄이라 보고 있습니다. 어제 1.22 라인 매수 드렸습니다. 자, 진입하신 분들 홀딩 하시고요. 자, 다만 짧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50틱 내지는 200틱 최대 넘지 않도록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P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2725 라인선 뚫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아직 바꾸질 못했는데요. 자, S&P 같은 경우에는요, 한 차례 지금 2725 라인선이 뚫렸기 때문에 다시 저번과 동일하게 2700 라인선의 매수 대응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유가가 하락하면서 유가가 어저께 급락했죠. 유가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속에서 S&P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에너지 주가가 전체 S&P의 주식 종목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주가의 주가 하락이 미국 전체적인 주가 시장을 하락시킨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장 포커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유 지금 매수 대응 중이죠. 원유 다시 올라갈 거예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주가 때문에 하락했던 이 S&P는 다시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워낙 저번에 강하게 급락했던 이유 자체가 공포심리에 의한 시장 하락이었다라고 봤을 때 충분하게 고점 회복은 빠른 시간 내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2700 라인선 재차 재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25 라인선 차에 뚫렸지만 2700 라인선 지지선에서 다시 재차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N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우리 진입가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다만 전에 말씀드렸던 9250 라인선 매수 대응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항생. 항생은 어저께 반등, 저점 대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반등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반등을 했군요. 강하게 한 차례 내려왔지만 오늘 아침 기준으로 다시 반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증시 시장이 다시 하락했던 하락폭을 다시 메꾸는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생이 그 중에 가장 민감하게 먼저 상승세를 이어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도 곧 상승세를 따라 붙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매수 대응 다시 유리하죠. 다만 아직까지는 추가 추세 신호는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31,250 라인 저항이 돌파가 되면은 그때 다시 재차 매수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뭐 단타 대응하고 싶다, 스캘핑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700 라인선에서 짧게 한 50틱 내지는 100틱 정도 가까이 대응 가능하실 것 같고요. 추세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일 보도록 하죠. 5일 다시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5일 61.50 라인 매수 진입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은 1305 라인선 매수 대응입니다. 자, 유로는요 1.22 라인 매수, 그리고 S&P는요 2700 라인 재매수 하시면 됩니다. 자, 엔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생 역시 추세 신호는 대기하시되, 짧게 스캘핑 대응하실 분들은 3700 라인 선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군요.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우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